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이신데요. 이재영 부사장님이시고요. 지금 리맥스 에픽이라고 하는 리맥스라는 대단한 회사에 가지가 쳐져 있는 또 다른 기업입니다. 법인인데요. 그 법인의 부사장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시고요. 2009년도에 저희 세미나 이런 자리에서 저랑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오늘이 이민간으로 처음 나오신 거래요. 14년 만에. 그래서 오늘 부부가 같이 오셔서 더 반가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우리 이재영 부사장님만 뵀었는데 오늘 사모님들 같이 뵈서 오랜만에 서로 변하지 않았다고 인사했는데 1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건 좀 거짓말 같긴 하지만 서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연하실 우리 이재영 부사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고요.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뵙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음 이주 공사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성공리에 정착을 하고, 제가 16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앉아가지고 캐나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들고 과연 이민을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가슴이 콩당콩당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제 반대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캐나다 생활을 하고 정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도 그냥 정착한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을 하고 저희 와이프는 모기지 담당을 하면서 살아온 그런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좀 다녔어요. 그래서 조지 브라운 칼리지를 다녀가지고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를 공부하고, 새롭게 한번 제 인생을 한번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그리고 와이프가 다행히 거기 토론토에 이제 KB 하나뱅크에 취직이 되는 바람에 제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제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예, 예.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자격을 따고, 저는 솔직히 이제 빌더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어리고, 빌더 하려면은 애 라이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쪽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쪽을 시작하다가 제가 처음에 한 거는 이제 토론토에 한국일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칼럼을 기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레노베이션을 하고, 어떻게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거. 그걸 이제 2012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koreatimes.net으로 들어가시면은 토론토 한국일보를 보실 수 있고요. 거기 이재영의 하우스 이야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이제 매주 쓰다가 요즘에는 힘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가시면 토론토 부동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토론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는 2명이서 파트너를 해서 하다가 팀이 이제 5명으로 출발해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뽑고 하다가 지금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 제 파트너가 있고, 일한 친구, 주로가 이제 메인은 중국 친구들입니다. 토론토에서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중국 사람하고 팀을 짜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 지금 캐나다 아니면 미국 가실 분이 여기 좀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제일 이민 가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내가 여기 직장 아니면 비즈니스를 접고 낯선 나라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게 아마 제일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분 계세요? 안 하겠다라는 분 계세요? 안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직을 따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또 하는 분이 또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이제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세대들이 하던 비즈니스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세탁소, 레스토랑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사양 산업이 됐고 지금 또 새로 뜨는 비즈니스가 많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뭐 여기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많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문을 닫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뜨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잘 나가는 비즈니스 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펫푸드 비즈니스를 하나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자카야, 그러니까 스시 레스토랑인데 이거를 이제 약간 이제 선술집 비슷한 분위기로 좀 그런 매출이 좀 높은 그런 비즈니스로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스토랑도 지금 토론토가 저희 이민 갈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맛이 없고 뭐 이런 시골이 다 있나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도시가 팽창을 하고 부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베이커리 샵,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 잘 나가는 뭐 딩따이퐁 여기도 있더라고요. 서울에도 뭐 지금 토론토에도 파리 크라상 이것도 지금 오픈한다고 대기 중인데 이 글로벌리 검증된 비즈니스들이 속속 지금 토론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옛날만큼 웬만큼 기술을 해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단계에 이제 검증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택하라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게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거는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종에 한정된 비즈니스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별로 없고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비즈니스가 확 뻗어나갈 확률이 별로 없고 이게 이 캐나다는 다인종 문화이기 때문에 뭐 중국 사람, 뭐 그리스 사람, 캐나디안, 한국 사람, 이란 사람 골고루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선택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어떤 이제 애견 사업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자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팬데믹 동안에도 이게 에센셜 비즈니스 아주 필수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다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라도 걔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즈니스가 런해서 전혀 매출에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동안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런 큰 샵을 가진 레스토랑은 굉장히 힘들었고 조그만 샵에 테이크아웃 전문하는 스시샵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시켜 먹어야 되니까, 그죠? 어디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주로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스페이스를 안 하고 조그마하고 아주 알찬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비즈니스 업종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초기 비용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지 내가 그 비용의 만큼 얼만큼 내가 그 한 달에 이제 소득이 생기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은 이제 어떻게 비즈니스를 얼마큼 드리는지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토론토에서 비즈니스를 셋업하려면 최소한 4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제가 1대1로 지금 비슷하다고 치면은 한 4억 정도가 셋업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4억에서 4억 5천.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검증된 비즈니스를 내가 사도 되지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위치에다가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셋업하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든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사도 4억에서 4억 5천 아니면 5억 정도를 든다.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인컴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4억 정도를 투자하시면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0불 정도 이제 수익이 생깁니다. 근데 이 수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2만 불, 그러니까 2억 정도 되는 비즈니스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 월 수익이
뭐 5,000불, 10,000불인데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뭐 맘앤팝 비즈니스로 하죠. 이게 이제 이민자가 하지만 와이프가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 비즈니스. 특히 레스토랑 같은 비즈니스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1인 3역을 합니다. 보통 뭐 캐시어도 하고 뭐 주문도 받고 주방에 가서 만약에 종업원이 안 나면 설거지까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뺀 나머지 그 자기 인건비를 받아가는 정도가 되고, 이게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4억 5억 그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이게 내가 물론 저도 이제 관리를 하겠죠, 주인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종업원을 두고 매니저를 두고, 매니저라는 거는 이제 고정 월급을 주고 이제 그 친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장을 관리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뺀 나머지를 매달 1,000만 원을 챙겨야지 이게 제대로 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비즈니스 건강 그리고 성공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가, 비즈니스를 내가 이제 초기 자본이 없으니까 두 사람 이 노동으로 때우려고 하면은 물론 1년, 2년, 3년은 버틸 수 있지만 이게 한 4, 5년 지나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검증된 비즈니스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 이 종업원과 매니저를 두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셔야지만 이게 롱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돈이 없다. 뭐 이렇게 4억, 5억 투자할 돈이면 내가 왜 이민 가냐. 나는 뭐한 1억으로 어떻게 승부를 볼 건 없어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좀 적지만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란 친구인데 한국 분이 하는 이자카야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칵테일을 만드는지, 어떻게 이 재료비는 많이 안 들이고 맛있는 안주를 만드는지,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배운 다음에 자기 컨셉을 해리포터 컨셉을 딴 거예요. 이 락하트가 뭐 해리포터의 뭐 교장 선생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게도 뭐 조그만 코딱지만한 10평도 안 되는 그런 가게를 셋업 해가지고 한 1억도 안 들인 투자로 뭐 매달 1,000만 원씩 버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 아주 그냥 대박 터지는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디어가 좋고 뭐 용기가 있으면 토론토가 비즈니스가 성공할 확률이 서울보다는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웹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토론토 럭하트를 아마 검색하시면 이게 뜰 겁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의 허름한데, 이 해리포터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되기 때문에 토론토에 놀러 오면 여기를 꼭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대박이 터진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만약에 비즈니스 뭐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를 잘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을 하면 마지막 단계인데, 이 월 1,000만 원, 그럼 1년이면 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이제 수익이 나겠죠. 이거를 보통의 이제 경우는 세금 신고를 줄여서 합니다. 근데 그러시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캐나다 세금이 여기 뭐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이게 1억이 넘어가면은 과표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뭐 1억 2천, 1억 5천이면 그 세금 내야 될 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줄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은 세금을 꼭 내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 그래서 성실한 세금을 낸 다음에 그거를 증빙으로 또 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두 번째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종업원을 두고 매니저를 두고 뭐 1, 2년 동안은 물론 셋업할 때까지는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셋업이 어느 정도 되면은 종업원을 꼭 두고 매니저를 두고 이제 본인은 제2의 창업, 제2의 점포 이쪽으로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확장을 하셔야지 비즈니스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뭐 제2의 비즈니스, 제3의 비즈니스를 설립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은행에서 절대 론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세금 신고를 하셔야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이 국세청에 낸 근거를 해서 그 넷 오퍼레이팅 인컴을 증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이제 대출이 나오고, 그 대출을 바탕으로 뭐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뭐 사기생 통호법 전략이라고 했는데, 혹시 바둑 두시는 분은 이제 이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바둑은 잘 모르는데, 이 구탱이에 집을 짓고,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짓고라는 이제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썼는데, 거기서 나오는 현금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이 통호복은 이제 중간에 연결하는 건데, 이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 다음에 그걸로 더 확장을 해나가야지 이제 비즈니스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과정이 한국은 뭐 한 5년, 10년 안쪽에 이제 승부가 날 텐데, 캐나다의 문제는 5년, 10년 안에 승부 나는 건 없습니다. 이 북미 지역의 이 특징은 미니멈 15년, 20년이 걸립니다. 비즈니스 셋업하고, 확장을 하고, 제2의 점포를 오픈하고, 또 셋업해서 셀다운하고, 또 제3의 거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이 과정이 한 20년 정도를 거쳐가야지 어느 정도 셋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 가시면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그 경영을 하거나 굉장히 천천히, 그 다음에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천천히 하셔야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저번 주에 왔는데, 제 친구들, 뭐 같은 직장에 다녔던 친구들, 아니면 대학 동창들 만나보니까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뭐 10이면 9은 다 뭐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좀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는데, 뭐 10명에 1명 정도만 성공해서 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캐나다의 토론토는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느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기서 배운 서비스 정신을 갖고 캐나다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모든 비즈니스 해도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시고 어떤 비즈니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는 뭐 이 정도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텐데, 뭐 캐나다나 그 미국 쪽에 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대체 어느 도시에 정착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녀 교육 때문에 가시는 분 혹시, 아니면 나는 나를 위해서 가겠다. 저는 저를 위해서 갔는데,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있고, 밴쿠버가 있고, 이제 저희 케이스를 들면, 저희도 처음에 밴쿠버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이제 바꿔 탄 게, 한마음을 통해서 저희가 갔는데, 한마음을 하셔도 아까 그 파트너라는 분이 이제 교육 쪽 담당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딱 귓속말로 이러시더라고요. 밴쿠버도 좋은데, 살기는 너무 좋은데, 밴쿠버 고등학교에 나온 애들이 토론토 고등학교에 나온 애보다 대학에 가면 이 점수를 못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바로 밴쿠버 섰고, 저희는 토론토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4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나눠봤어요. 이거는 특히 제 주관적인 이제 어떤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금융기관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토론토 가서도 제가 10 몇 년 동안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을 팔고서 이 토론토로 온 것도 있고, 토론토에서 팔고서 지방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을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실제 액션을 도와드리고 하면서 제가 얻은 이제 그 경험치인데, 그래서 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저를 통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토론토에서 한 2시간 거리에 런던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대학 도시인데 뭐 한 20만, 30만, 굉장히 아름답고 백인들이 주로 많고 그런 동네인데, 이제 이
캐나다에 정착하시는 분들의 제일 큰 목적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빨리 백인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그거를 제일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거기 가고 싶어져요. 근데 자부심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토론토 대도시는 뭐 중국 사람 많고 뭐 이란 사람 많고 인도 사람 많고 뭐 좀 어수선하죠.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도 많아요. 좀 좋은 학교를 가면 한국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게 영어 습득이 좀 느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나눠보면은 이런 어떤 소도시에 사는 자기 만족도는 물론 이 조그만 도시가 더 대도시보다는 큽니다. 그거는 크지만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기에 물론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나중에 재테크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지방하고 토론토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뭐 강남에 올라가는 거하고 뭐 제가 좀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천안 오신 분 없죠? 천안 뭐 천안이라고 칩시다. 천안에서 오신 그 천안의 부동산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뭐 압구정에 있는 뭐 아파트 올라가는 거는 못 따라가죠. 그죠? 물론 뭐 한 1, 2년 동안은 뭐 바짝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10년, 20년을 돌아다 보면 강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테크에서는 토론토가 압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자녀가 빨리 영어를 습득하고 빨리 백인들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거를 바라겠죠. 물론 이제 조그만 소도시가 그런 기회는 훨씬 많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10중에 8로 제가 이렇게 똑같다고 나눈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꼬맹이 때 저희도 저 둘째가 이제 꼬맹이 때 한 5살, 6살 때 가가지고 지금 뭐 대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있지만 꼬맹이 때 영어 습득하는 거는 조금 느리고 뭐 빠를 뿐이지 다 습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토론토에 저희의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애는 운동을 잘해가지고 뭐든지 하면 이제 학교 대표가 돼요. 뭐 축구라면 학교 대표, 뭐 지금 아이스하키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딴 거를 뭐 특별히 못했는데 이게 다 커넥션이에요. 다 그 부모, 애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애들끼리 다 커넥션이 돼가지고 그 팀끼리 또 옮겨가면서 그 커넥션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따지면은 지방 소도시보다는 토론토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물론 이제 이 북미 지역의 교육은 공부만 잘해서 성적이 높은 것도 물론 좋지만 공부는 뭐 B 정도 이상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활동이나 제일 그 청소년들 유대관계가 끈끈하게 맺기 쉬운 게 스포츠 활동이다. 어저께 저희 월드컵 포르투갈 이겼죠. 그 손흥민 얼마나 이제 월드스타 각광을 받습니까? 근데 이 축구, 뭐 하키, 운동을 통해서 이 끈끈하게 맺어진 우정이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 학교 선후배들이 다 있고 뭐 고향 선후배가 있어서 저희를 끌어주지만 북미 지역에 가면 누가 끌어주겠어요? 물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도 다 사람 인맥이 다 필요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가 하키 이제 페런트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시즌 중간에 뭐 원정 경기도 많이 갑니다. 미국도 가고 뭐 오타와도 가고 뭐 하면서 4박 5일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모 중에는 뭐 변호사, 뭐 교수, 뭐 어카운턴트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토론토도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냥 뭐 똑같은 성적만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론토에 이제 로펌이 있는데 똑같은 성적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A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하키를 트리플 A 제일 높은 단계인데 한 10년 이상 트리플 A를 했고 B는 공부는 잘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누굴 뽑을 것이냐? 무조건 A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10년 넘게 트리플 A에 하키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그 친구의 부모들
다 이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형성이 돼 있다. 이제 그걸 보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론토 사회도 꼭 캐나디안 사회도 그거를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떠나서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소도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키치너의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키치너가 이제 저희 애도 이제 키치너 워터를 하고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이제 대학촌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인데 물론 정착을 하고 애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한 다음에 애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다 취직을 토론토로 합니다. 토론토가 직장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이제 토론토에 IT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이 많죠. 그러면 어느 소도시에 살아도 나중에 직장을 가지면 토론토 다운타운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 은퇴를 하시고 키치너를 떠나서 토론토 들어오고 싶은데 집을 뭐 큰 집이죠. 방 하나가 뭐 이만큼 하는 집, 방이 뭐 한 서너 개가 되고 뭐 가라지도 엄청 크고 이런 집을 팔아도 토론토에 3분의 1, 4분의 1 쪽의 집도 못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토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토론토 외곽에 있는 조그만 뭐 미사가라든지 여기를 치면 뭐 일산, 뭐 수원 그 정도 되는 도시도 겨우 들어올까 말까 그런 상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을 하실 때 이 어디에 정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중국 친구가 한국으로 이민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디를 정착하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천안? 강남? 그죠? 답이 뻔하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챕터는 그러면 제가 이제 정했어. 그러면 이제 집을 이제 사야 되겠죠. 집을 사야 되는데 이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하고 이 한국의 이 부동산 그동안 뭐 30년, 40년, 50년 한국에서 이제 패턴을 익숙해 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점, 뭐 한국이나 뭐 여기나 똑같은 점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선택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토론토 이제 미드타운 노스역이 전경이고 이거는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신당동 뭐 약수동 그 언덕 꼭대기 같아요. 자, 근데 이 캐나다에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이제 토론토는 콘도라고 하는데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을 이제 집이라고 하고 아파트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하나 사놓고 나중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이제 가외 수입이 필요하니까 뭐 아파트를 한두 개 사놓고 거기서 렌트를 받아서 나는 뭐 비즈니스는 싫어. 내 체질이 안 맞아. 돈이 좀 있는 사람 내가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는데 내가 뭐 가서 무슨 비즈니스 하겠어. 이러신 분도 있어요. 뭐 이 자리에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콘도, 아파트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추세가 바뀌어서 뭐 시니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내가 집을 뭐 눈 치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쌓입니다. 그런 게 귀찮으면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집이라고 하면은 내 드라이브에도 있고 큰 정원도 빼게 될 수영장도 있고 아니면 큰 정원도 있고 뭐 2층 집 이런 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큰 이제 다른 점이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큰 틀을 봤을 때 어떤 공급 측면을 설명하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토론토는 이게 이제 분양하는 이제 그 콘도 아파트먼트 분양하는 시장의 이제 사진인데 딸랑 2동 분양이에요. 딸랑. 근데 한국을 보면은 이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저희 형네 집에를 갔다 왔어요. 어디냐면 송파에 있는 옛날에 가락 시형인가? 문정동 시형인가? 거기가 9,500세대 그 다음에
이 동수로는 84개동이 한 10년? 물론 이제 뭐 조합, 뭐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13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 한국은 졌다면은 9,500세대가 뭐 10년 안짝으로 금방 짓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분당, 일산 이런데 신도시가 나면 뭐 4만 세대, 5만 세대가 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뚝딱뚝딱 지어지는데, 이 캐나다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보통 이 프로젝트가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꼴랑 잡아야 700세대, 1000세대. 그러니까 당연히 서플라이가 별로 없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이거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김미연 사장님이 이 세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급조를 했는데, 캐나다는 좋은 게 그 증여세,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내가 만약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려면 또 세금을 막 엄청 내야 되죠. 그죠?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반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집을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은, 증여하는 순간 파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를 하나 이제 따왔는데, 이 예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펜이 있으시면 아마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보통의 케이스입니다, 이게. 집을 하나 물론 사지만 자녀 이름으로 뭐 아파트를 이제 한두 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집을 이제 프라이머리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내가 50만 불에 5억에 사가지고 이게 10억이 됐어. 그래서 팔았어. 근데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내가 살던 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두 번째 집부터는 그게 이제 세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집은 보통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 집은 이제 뭐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아서 이제 자녀한테 이제 주려고 내 이름으로 이제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자녀한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모기지라든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내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자녀가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갖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증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의 케이스가. 대부분의 제 고객들이 이런 케이스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지를 대출을 한 30만 불, 3억 정도 끼고 5억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한 10억이 된 거예요. 이게 과거 한 7년 정도?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10년 동안은 보통 2.5배 정도가 올라요. 토론토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이거를 팔아서 자녀한테 넘기느냐, 아니면 그냥 이름을 바꿔주느냐. 그런데 팔는 순간에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과세가 들어가는데, 이 5억에 대한 이제 차익이 났죠. 그거를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만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5천. 근데 팔 때 또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게 토론토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게 한 5천만 원이라고 치면 4억 5천 정도를 과표가 잡히고 거기에 반, 그러니까 2억 2천 5백 정도가 이제 그 양도 차익으로 이제 발생하는데, 그거를 이제 부부가 만약에 이제 소유를 했다고 하면은 반반, 뭐 1억 천, 1억 천 이렇게 이제 소득으로 잡히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각각 한 4천만 원, 그럼 한 8천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세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만약에 가시면은 회계사하고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팔지 않고 그냥 괜찮은 위치네, 그러면 뭐 직장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냥 거기 뭐 아빠 내가 거기 살래요, 이런 사람, 이런 이제 자녀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증여를 하면은, 증여하는 순간 이 파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감정사를 통해서 5억짜리가 10억이 된 거는 이제 증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을 아까 8천만 원이라고 했죠. 8, 9천만 원을 이제 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아들이나 뭐 딸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는 순간에 또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취득세는 이 50만 5억에 대한 것도 아니고 10억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 대출 3억에 대한 것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여기랑 다른 세제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 노트에다가 만약에 이 메인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아버지, 엄마의 어떤 이름을 댔던 거를 그냥 자녀한테 주고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겠다. 이거는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5억에 사가지고 1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그거는 내가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기지가 뭐 대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취득세도 없어요. 자, 이것도 물론 이제 회계사하고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본 상식으로 알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상에도 예, 말씀하세요. 혹시 그러면 2주택 그리고 1주택은 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2주택부터는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냥 팔아서 주는 것보다는 증여를 하는 게 더 이익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 증여하는 게 세금을 덜 내죠. 그러니까 팔면은 수수료가 5천만 원 정도가 미리 나가기 때문에 팔고 살 때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뭐 5억에 사가지고 10억이니까 덩어리가 뭐 이제 물론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현실을 이제 맞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큰 빅딜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주택인데 5억에 샀는데 이게 뭐 한 여기 돈으로 한 50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토론토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게 자녀가 둘이나 셋이면 하나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수수료도 발생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팔아서 나눠주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토론토가 제일 이 서울 특별시라고 하죠. 이제 여기도 똑같습니다. 토론토 옛날 타운이 있고 토론토 주변에까지 다 합한 이제 광역 토론토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일 돈이 많고 이 토론토를 줬다 갔다 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 GTA, 저희가 이제 줄여서 광역 토론토를 GTA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인구가 780만, 770만 정도 돼요. 서울보다 땅덩어리는 10배가 넓은데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지금 한 100만? 공식 집계는 한 80만인데 비공식 뭐 유학생, 뭐 템포라리로 온 사람 다 합하면 한 12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학군 좋고 거기 중국 사람들도 풍수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풍수가 좋은 동네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고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서울도. 물론 뭐 강북이 뜰 때도 있고 강남이 뜰 때도 있지만 10년, 20년을 어떤 롱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강남이 좋은 학군 근처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 Fraser Institute Ranking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온타리오주에 초등학교는 3,000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73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등부터 730등까지 딱 이렇게 랭킹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등에서 20등까지의 고등학교, 이건 공립이에요. 사립은 빼고 공립 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집들이 아무래도 글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 토론토로 옮겨갈 때 어느 동네를 만약에 들어가려 하면은 제일 좋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동네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근데 중국은 저희보다 10배, 20배 정도 그 어떤 자녀에 대한 학구열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군 옆에는 제가 여기 데이터를 써놨는데 토론토 평균이 10년에 한 2배 반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 되는 게 10년이 흐르면 25억 정도가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학교 근처는
피에로 엘리엇 툴더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730개 중에 12등 하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이 주변에 있는 집값은 토론토 평균의 더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 10년 뒤에 25억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10억이 40억, 45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기 좋은 동네 이걸 이제 토론토가 여기 시가 있고 요 박스가 이제 구 토론토고 그 위에는 리치먼드 해가지고 여기를 치면은 이제 분당, 판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공항 쪽으로 이제 나가는 쪽, 공항 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미사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로 치면 일산 이 정도 됩니다. 서쪽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단한데 여기도 넓은 것 같지만 솔직히 딱 살기 좋은 동네는 한 5손가락 안에 딱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비싸지만 그래서 딱 보시면 리치먼드 요 북쪽인데 저 박스 위에 거기 가면은 베이비 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가면은 차고가 보통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는 차고가 2개 정도 있는데 여기 가면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거기가 왜 뜨냐면은 홍콩 부자들이 거기 세틀다운 하면서 동네가 확 떴고 그 다음에 이 토론토도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동창 만나면 너 어디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오다 보니까 역삼동에 개나리 아파트 살아. 아니면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딱 어떤 이제 너 좋은 데 사는구나. 막 이렇게 약간 이제 어떤 그 친구들 사이에 리스펙트를 좀 받게 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나면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베이비 힐에 살아. 그러면 좋은 데 사는구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쫙 뽑아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다운타운이고요. 여기 이제 대학들이 다 있고 요 영란이라고 요쪽 여기를 쫙 따라서 올라가면은 여기 좋은 동네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북쪽 좋은 동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아까 C14이라고 중간에 딱 박힌 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은데 거기 이제 KB 하나은행 본점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딱 중심 갑니다. 지하철도 있고 고속도로도 흐르고 거기가 이제 베이비 빌리지라고 거기 그 한강처럼 이제 팔자가 들리는 그런 조그만 강이 있는데 거기는 묻지마 그냥 들어가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집이 나오면 12시간 안에 팔려버리는 그런 동네입니다. 팔자가 중국의 그 한자로 보면 복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로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간단한데 여기 노수역은 강남의 신사, 서초 이 정도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 소니를 하면은 이제 도곡동, 약간 이제 양재, 개포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이파크 이제 이쪽이에요. 약간 서쪽인데 여기들은 이제 영국에 가면은 하이파크 있죠. 그거랑 비슷한 동네인데 약간 오래된 동네예요. 여기도 집값이 비싸네요. 그 서울로 치면은 약간 오래된 인사동, 성북동, 종로 이런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언빌은 차이니들이 많은 동네인데 거기는 이제 송파 이 정도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틀다운 할 때는 이 정도로 골라가시면 제일 무난한 동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캐나다가 복지는 정말 한국보다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젊으신 분들이 가면은 소득이 없는 동안 1년 동안에 애들 우유값이라고 보조금을 줘요. 6살 아래면 한 달에 한 500불, 그래서 최대한 6,400불 1년에. 그리고 이제 6세가 넘어가서 17세, 중고등학교 될 때까지 또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둘셋이면 매달 가버먼트 책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가 둘이거나 셋이면 이것도 괜찮아요. 굉장히 이것도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다 공짜예요. 제가 팔이 한번 부러진 적이 있는데 엑스레이 찍고 적고라고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저희 애도 하캠에서 뭐 뇌진탕, 어깨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지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 왔다 많이 하지만 돈은 공짜입니다. 다. 물론 뭐 치과, 뭐 안과 이런 거는 뭐 따로 돈을 좀 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도 고등학교까지는 무료고 대학도 뭐 굉장히 쌉니다. 뭐 1년에 한 9,000불. 그 다음에 65세가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 뭐 노인연금 이런 걸 받게 되죠.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없으면 뭐 25,000불 이하가 되면 여기 돈은 2,500불, 2,500만 원 죄송합니다. 되면은 이제 이것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하면 최대 1인당 250만 원 한 달에. 만약에 부부가 같이 65세가 넘어가는데 소득이 없다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나다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도 그랬어요. 복지는 좋지만 이 좀 너무 심심한 천국 아닐까. 좀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캐나다 오지마 너무 지루하대 뭐 이런 이제 직장 계속 다녀 뭐 이렇게 많이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캐나다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 4, 5년 차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셋을 다운 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캐나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여름에는 골프 무한정 칠 수 있고 봄, 여름으로 유럽도 갈 수 있고요. 멕시코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겨울에는 제가 이제 매년 겨울에 2월달에 이제 플로리다를 내려가는데 시차도 없어요. 뭐 한 3시간 비행기 타면 내려가고 물가도 굉장히 쌉니다. 골프도 굉장히 싸고 뭐 2라운드 치는데 한 90불 그 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해서 뭐 1인당 한 100만 원이면 한 일주일 동안 골프 여름에 겨울에 2월달에 실컷 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기도 똑같아요. 솔직히 여기도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뭐 대학 동창, 뭐 직장 동료, 아니면 뭐 비즈니스 동료, 여기도 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만나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캐나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골프도 치고 만나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심지어는 겨울에 지루할 때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파트락 파티 해가지고 음식도 싸가지고 가서 부담 없이 얼마든지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저희는 올해 최고로 재밌게 지냈던 게 친구네 집 수영장에 저녁 때 가가지고 수영장 파티 뭐 노래도 부르고 아주 재밌게 보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도 덜하고 그래서 캐나다 가시면은 절대 불행하거나 내가 여기민 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그 젊은 친구들이 난 이렇게 해서 여기민을 한다 이런 이제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보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물론 제가 뭐 진짜 통계적으로 뭐 100명, 1000명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제 주변에 뭐 골프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니면 뭐 교회 친구들, 제 고객들 해서 물어본 게 한국에 살던 그런 직장에 똑같은 역할, 그 똑같은 아파트먼트를 제공하면 다시 그 한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이면 9명은 돈 땡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지 않아? 뭐 연봉 1억 5천 챙겨주고 집도 좋은 데 줄 텐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 10명에 1명, 뭐 2명꼴은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한국에 너무 재산이 많은 거예요. 뭐 공장도 있고 뭐 그린벨트에 땅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토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돌아옵니다. 아니면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케이스인데 적응을 못하는 거죠. 캐나다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조금만 하면은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조크로 이제 넘겨도 될 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나 영어를 좀 더 자기 개발을 많이 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하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제 소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응 못해서 돌아온 케이스는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다 성공해서 재밌게 잘 살고 있고 여기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프로세스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샀다. 근데 과연 사도 되는 거야? 이 글로벌로 다 버블이고 금리는 올라가고 내년도도 빠지고 내후년도도 빠진다는데 과연 내가 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억을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빼가서 비즈니스 뭐 5억 뭐 거기 집을 뭐 한 20억 이렇게 산다고 치는데 그게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했는데 조 사진이 바로 이제 아까 있던 그 노스역인데 이 오른쪽 왼쪽은 다 주택가죠. 다 주택가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택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중앙에 있는 라인이 연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철이 흘러요. 여기 근처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10년에 한 동, 두 개 동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저기 주택가는 이제 개발이 안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갈 때 인구가 한 600, 광역 토론토에 630만? 근데 저희가 사는 동안에 과거 한 3, 4년 동안에 12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 집값이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온타리오 정부가 예측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next 12year, 13year에 인구가 150만 명 이상 증가한다고 지금 광역 토론토에만. 그러니까 공급은 별로 없는데 이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토론토의 어떤 평균, 평당 집값이 이런 걸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 홍콩이 물론 제일 높겠죠. 홍콩, 도쿄.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이 높아야 되는데 의외로 영국의 런던이 높습니다. 근데 경제는 영국의 경제가 미국보다는 적죠, 당연히. 근데 유럽의 중심지 영국 런던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로존이 되면서 그리스, 스페인, 웬만큼 동유럽의 부자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영국의 런던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을 너무 이제 세게 매긴다거나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자들의 욕심은 다 자녀들이 해리포터 영화 보셨죠? 해리포터 영화 보면 해리포터가 이렇게 망토를 입고 나오는 그런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 런던에서 조금 밑에 나가면 윈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튼 스쿤이 딱 그렇게 망토를 입고 다닙니다. 근데 뭐 중동의 부자, 아프리카의 부자, 유럽의 부자들이 다 돈을 싸들고 자기 자녀가 거기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에 몰리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이 북미 대륙에서 토론토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토론토로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자, 그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부자들이 한 10,000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매년 중국에서도 부자들이 빠져나갑니다. 10,000명 정도. 물론 인도에서도 빠져나가고, 터키에서도 빠져나가고, 한국에서도 좀 빠지겠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호주에 제일 많이 갑니다. 호주에 12,000명. every year를 말하는 겁니다. 매년. 그 다음에 미국 한 10,000명. 그 다음에 이 북미에서는 캐나다가 세 번째예요. 4,000명.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 제일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5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가진 사람. 제가 삼성에서 이제 근무할 때 데이터를 그때가 벌써 한 15년 전, 16년 전인데 중국의 부자는 그때가 뭐 한 2, 30억, 그때는 이 부자를 한 2, 30억을 쳤기 때문에 2, 30억을 갖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부자가 그때만 해도 4천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되겠죠. 중국 경제가 전 세계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토론토의 교육도시로 토론토로 들어오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하면은 이 캐나다 토론토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슬로우하고 느리고 숫자가 적은 반면에 유입되는 인구는 계속 꾸준히 늘어난다. 매년 40만 명 이민자. 그리고 부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 40만 명 중에 30%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다 IT 전문과정을 받고 직장을 다 갖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대출이 다 퀄리파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다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직장을 가지면은 부모가 뭐 조금 다운페이 하는 거 계약금 정도만 도와주면은 이 친구들은 다운타운의 콘도를 삽니다. 한 8억? 10억 되는 그런 아파트먼트를 사요. 그리고 그런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의 대저택, 뭐 한 50억, 60억 되는 거는 중국 부자들이 사재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외국인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 캐나다의 집을 못 사게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떤 선거의 이슈였어요. 근데 당장은 못하고 그러면 세금을 더 받겠다. 그래서 세금이 25%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10억짜리 그 토론토의 주택을 사면은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죠. 그게 한 3% 정도 내면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다, 영주권이 없다, 살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25%, 10억이면 2억 5천을 더 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토론토의 호주도 마찬가지죠. 호주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생각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집값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선거 공약을 내걸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토론토의 집을 만약에 정착해서 사면은 제가 절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이 토론토는 서울하고 틀린 게, 제일 많이 틀린 게, 서울은 온리 코리안만 이제 사고 팔고, 뭐 솔직히 뭐 중국 사람도 사긴 하지만 뭐 국제적으로 뭐 중동 사람이 사고 이란 사람이 사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토론토는 전 세계 사람이 전 세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몰려드는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 집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하면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을 꼭 장만하셔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뭐 이민이 됐건 뭐 부동산이 됐건 똑같은 거겠지만 제가 여기 금융을 20년 여기서 이제 10몇 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제가 성공하는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 이렇게 어떤 게 도대체 DNA가 어떻게 틀린가 이걸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이형 그럼 하자. 그럼 바로 다음날 오파를 씁니다. 그냥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액션을 바로 취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이게 물론 너무 조급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을 접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데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딱 믿습니다.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결정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저랑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계약서에 다 이제 사인을 했는데 낼까 말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내야 되는 날이죠. 근데
아침에 미장으로 갔는데 고민이 되니까 얘기를 꺼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쪽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가 그냥 흘려드리는 말로 언니 그거 내년에 빠진다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요 한마디에 결정을 딱 취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5년, 10년 뒤에 되면 후회합니다. 그때 그거 샀으면 2배 됐는데 내가 그거 왜 안 했지? 막 후회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거가 이제 이 관건인데, 대박을 쫓지 말라. 캐나다는 절대 대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서 토론토로 정착한 사람 중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박 나는 걸 좀 소개해 주세요. 딱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농장을 버는 거예요. 여기 그 고급 주택이 다 들어서 있고 그 끝에 조그만 이제 끝자락에 농장을 하는 그런 이제 땅이 있는 거죠. 이게 나왔는데 이걸 사면은 나중에 대박 터지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걸려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캐나다에서는 그 농장이 주택가로 변경되는데 10년, 20년 갖고는 안 됩니다. 보통 이 이민 1세대의 이 타임라인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한 3세대, 내 자식의 손자, 손녀의 한 3세대가 이어가서 한 60년, 한 90년이 되면은 변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가지고는 대박커녕 나중에 본전도 못 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절대 대박에 속지 마시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무난한 동네에 무난한 콘도라든지 무난한 주택이라 투자하시는 게 제일 안전한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민 가시면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게임 오브 스론의 이제 한 장면인데, 지금 굉장히 이민 가려면 설레실 거예요.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럴 때 이 혼돈이 바로 기회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믿고 전문가를 믿고 이민을 계속 추진하시면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시간을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 다음 그 세미나 동안에 상담을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출발하기 때문에 저하고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한마음을 예약한 다음에 제가 한마음 오피스 찾아가서 개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맙습니다.